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박스권 하단 이탈 후 반등의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네이버가 그렇죠. 이 박스권 하단에 지금 저점을 이탈했어요. 이탈해서 결국 보통 저점 이탈한 다음에 바닥이 오기 마련인데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이 바닥인지 이제 아니면 리테스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주가 차트 분석은 이제 펀더멘탈 살펴보고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주가 파동 현재 위치 살펴본 다음에 주가 추세와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실적입니다. 네이버는 지금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에요. 작년 기준. 올해 내년 이렇게 좀 올라간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죠. 시가총액이 30조인데 그러면 한 20배 정도 되나요? 20배 정도 돼요. 시가총액 대비 배수가. 그러면 20배면 성장주라고 생각하면 아주 비싼 주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20배니까 싼 주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라서 지금 주가가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겁니다. 뉴스는 있어요.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6월 달에 상장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죠. 그 자회사 상장을 좋게 보진 않아요. 좋게 보진 않고. 네이버의 지금 재료는 뭐 AI 한국 강자라고 합니다. 한국 강자인데 AI가 워낙 지금 그렇죠. 한국 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네노라는 국제적인 강자들과 이제 겨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AI로 두각을 나타낼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실적이 주가를 말해주는데 네이버가 박스권에 있는 거는 이만한 실적에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박스권 하단이라 저 박스권 하단이 지금 바닥인지 아니면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월봉 차트 보면 전환선이 하락했죠. 하락하고 데드캣 바운스예요. 살짝 반등한 다음에 이제 횡보했습니다. 횡보하는데 주가가 보면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잖아요. 박스권이에요.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저 주봉 그렇죠. 일목균형표 주봉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주봉 보면 저 빨간색이 기준선인데 그 위로 전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박스권의 전형적인 이제 모양이죠.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저점을 일단 깼습니다. 그렇죠.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일목균형표 일봉 보면 지금 구름대 아래 주가가 있잖아요. 전환선, 기준선, 주가 이렇게 지금 역배열되어 있고 그렇죠. 주가의 그림자인 후행스팬 하늘색도 지금 저점을 깼어요. 저점 깨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저점 깨고 나서 뭔가 중요한 선을 깨고 나서 그렇죠. 바닥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손 놓고 있다가 낭패니까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저 네이버를 연봉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봤는데 네이버는 그렇죠. 한번 상승하면 5년 쉽니다. 한번 상승하면 5년 쉬고 이번에 근데 좀 많이 상승했어요. 어쨌든 3년 상승했는데 조정 나오고 지금 3년째 쉬고 있는 거죠. 저 지금 많이 상승한 만큼 조정폭도 깊어요. 다른 때는 그렇게 조정이 깊지 않았는데 조정이 깊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네이버의 특성상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15만 5천 원은 안 깰 것 같아요. 안 깰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 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1차 년도에 상승한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상승할 때 첫 해. 그래서 15만 5천 원은 안 깨지 않을까 싶고 월봉 보겠습니다. 네이버 캔들 차트 월봉인데 네이버가 한번 하락했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거죠. 한번 하락하고 반등 주고 또 한 번 하락하는데 이게 나머지 C파동이 아니냐. A파 하락, B파 반등, C파동. C파동이면 조금 하락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좀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안 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15만 5천 원. 그러면 사실 그러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년 정도 더 버티면 그 다음부터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연봉을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뭐 네이버가 AI나 이런 측면에서 성장성이 또 부각이 된다면 또 2년보다는 당겨서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존 패턴은. 네이버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 지금 뭐 완전히 박스권 하단을 깬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난번 저점은 깼어요. 저점 깬 다음에 반등이 나온 거예요. 저점을 깬 관계로 지금 보면 지난번하고는 많이 틀리잖아요. 5주선이 반등을 못하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0주선에서 밀렸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모양이. 그리고 그렇죠. 볼린저 밴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이버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니까 보시면 네이버가 여기 그렇죠. 저점을 이탈했어요. 이탈해가지고 지금 반등을 줬는데 꼬리 달고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래가 터지면서 밀어 올리면 이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밀린 모양이라 이게 올라올 건지는 봐야죠. 근데 올라올 거면 지난번처럼 5일선에 올라타야 됩니다. 5일선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5일선 일단 뚫긴 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좀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저항대는 아마 이쯤 될 텐데 평균가로 그려보면 18만 3천원, 4천원 이 정도가 딱 저항대네요. 여기를 돌파를 하면 그렇죠. 하면 이게 결국은 재차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저점이 낮아졌잖아요. 저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저점을 이탈했으니까 이거를 리테스트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죠. 이게 진정한 아무튼 이탈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밀리게 되면 재차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LRS는 아직 평균값이 다 떨어지고 있고, RSI는 지금 골든크로스 만들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MS 오실레이터도 줄었어요. 이번에 하락은 크지만 MACD 오실레이터 하락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속임수 상승이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이 지금 올라왔네요. 스토캐스틱이 올라왔고, 그렇죠. 지금 지난번 하락에 비해서 이번에 저점이 낮은데 이런 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저점은 낮아졌는데 스토캐스틱의 저점은 다 높아졌거든요. 일단 높아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이게 하락의 마지막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심은 해야 돼요. 양쪽으로 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팔고 기관이 팔아서 이제 하락했는데 외국인이 좀 샀잖아요. 지난번에도 좀 사서 반등시켰는데 이번에도 좀 사서 반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력이 반등시켜 놓고 또 두들겨 패면 또 떨어지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렵다. 아직은 외국인이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산 건 아니니까. 좀 사면 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라인이 중요해요. 여기서 밀린 라인이 딱 그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라인이에요. 18만 4천 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뚫게 되면 그렇죠. 지금 5일선도 회복했겠다. 여기를 뚫게 되면 매수를 좀 해봐도 됩니다. 근데 또 손절을 또 해야 되니까 손절가는 정해둬야죠. 여기 최하단 그렇죠. 18만 원대를 손절 라인을 하고 17만 9천 원이란가요? 그렇죠. 17만 9천 원을 손절가로 하고 18만 4천 원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해볼 수 있고 지금 뭐 보유자분들은 한번 보유를 해보는 거죠. 보유를 해봐서 여기를 뚫게 되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점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여기를 뚫은 다음에 이 21선도 뚫어야 되니까 좀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차 21선이나 이런 데서 밀리면 그때 또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때 어, 이렇게 제자리에 서 있거나 밀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뚫은 경우고 밀리게 되면 또 지난번처럼 또 선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락하는 종목에 접근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규 접근하시는 분은 사실 적극적으로 접근 안 하는 게 좋아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아예 아싸리 지난번 밀린데 여기 있잖아요. 이 자리를 돌파할 때 19만 7천 원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이게 유력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는 거잖아요.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기존에 매수했다가 손절을 했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죠. 가장 저점에 사서 물량을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항상 사람마다 입장이 틀린 겁니다. 일단 사실 주봉이 그렇게 좋질 않아서 그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보면 중기적으로 대응할 사람은 19만 7천 원 돌파해야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신규나 뭐 아무튼 중기로 접근하신 분은 주봉으로 19만 7천 원, 7,400원 돌파할 때 접근하는 게 좋고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번 매수했다가 손절하신 분들은 지금 18만 4천 원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가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튼 단기 매매에 좀 능해야 되겠죠.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